이 대통령이 반드시 함께 잡겠다고 했던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가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이번 2차 유행 들어 가장 많은 441명을 기록했습니다. 마침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1.3%로 대폭 낮췄습니다. 역성장은 지금껏 딱 두 번 있었는데요. 40년 전 석유 파동 때 그리고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입니다. 먼저 경제 위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번화가의 가게들.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만 걸린 채 불이 꺼져 있고 휴가철 여행객으로 붐벼야 할 호텔도 당분간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 남짓 되는 이 거리에만 문을 닫은 곳이 12곳이고요. 이렇게 장사를 접은 곳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셨죠. 70% 죽지 않았을까요? 네, 많이 줄었어요. 여행객이 아예 없어졌어요. 서울 지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이달 들어 반짝 상승했다가 지난주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PC방과 노래방이 문을 닫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코로나 충격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건 석유 파동을 겪은 1980년과 외환위기가 덮친 1998년뿐입니다. 한은의 전망이 현실이 되면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수출과 그다음에 국내 소비의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딜 것으로 본 것이 가장 큰 주된 조정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지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2%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경제 성적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제 방역 비상도 살펴보죠. 말씀드린 대로 하루 확진자 441명은 이 신천지발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제 뒤로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월 당시 확진자 그래프와 지금이 흡사합니다. 오르다가 잠깐 떨어졌다가 확 오르고 있는데요. 1차 때 900명대까지 갔던 정점이 이번에 하루 확진자 1000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불안한 전망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인지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4명입니다. 400명대는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있었던 3월 7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확진자는 313명. 지난 1월 코로나 사태 이후 수도권에서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6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고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54명이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도 두 집단을 통한 광범위한 전파가 이루어졌고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집단 감염이 확산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결고리 자체도 매우 다양하며 또 하절기에 휴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 등이 많아서 잘 억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지난 신천지 집단 감염 사례보다 피해가 클 수 있어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방문자 5천여 명 가운데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639명, 양성 판정률은 33%에 달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4천여 명으로 검사가 진행될수록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화문 집회도 휴대전화 기록으로 특정된 5만 명 가운데 4만 명 넘는 사람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 정부는 위기다 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만간 할 수 있다고만 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일주일이 넘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경제를 위해서도 빨리 3단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실시된 건 지난 16일. 일주일 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조치가 내려진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100명대였던 확진자는 2주 만에 400명대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 감소량도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불거진 대구, 경북의 2월 상황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주간 국내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281명.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린 현상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3단계 격상 조건에 부합하는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매일 100명 가까이 나오잖아요. 곳곳에서. 수도권 말고라도 각 광역 대도시도 지금 걱정 다 해야 될 판이니까. 정부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3단계 격상을 고심하며 먼저 2단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단계 여부 또는 3단계 준하는 조치들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이어갈지 이런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두고 지금 현재 속도 있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빠른 조치가 경제적 파장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1주, 2주 간단한 결과로는 2단계 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결국 빨리 중재를 해서 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정부는 조만간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고심을 거듭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에 나선 지자체들을 배영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식당을 찾은 공무원들이 손님 방문 기록을 점검합니다. 방역 수칙이 담긴 포스터도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고뇌가 많은 거죠. 하지만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부산 기장구는 지난 18일부터 방역 조치를 3단계 수준으로 높이고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에 10명 이상 모이는 일을 자제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역 조치는 전국 최초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주변 지자체에서도 연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틀 새 5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광주시도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관내 모든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합이 금지되고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300명 미만 학원과 키즈카페 등도 10인 이상 집합 금지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 확진자가 84명까지 늘어난 전라북도도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단계로 높일지 고심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앞다퉈 3단계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오늘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면서 일부 교회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교회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며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예의는 갖췄지만 뼈 있는 대화가 오간 오늘 만남을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계 지도자 16명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며 비대면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계는 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거점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기한 없는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이라며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비공개 때도 주로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기독교 지도자는 일제강점기 때 규제에 굴복해 예배를 보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와 뭐가 다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을 한 목사는 전광훈 사태에 대한 사과의 방점이 있었다면 정부에 대한 조언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